안녕하세요. 논리학 입문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시면 조건문의 뜻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워봤었죠.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조건을 품고 있는 어떤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시작하고부터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논리 연결사에 있어서 이제 부정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것들, 그리고 이고 문장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들, 이거나 문장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 이 번역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좀 비슷한 뜻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정어에는 이제 없다, 아니다, 요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로 했던 거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이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뭐 하지만 요런 표현들도 and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나 같은 경우가 이제 또는이죠. 또는 뭐 요런 거를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고 이거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셋 모두 뭐이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뽀로로와 펭수와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은 모두 펭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펭귄이다 라고 하는 요런 그런 문장을 좀 보게 되면은, 만약에 뭐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뽀로로는 펭귄이고 펭수도 펭귄이고 마다가스카르의 펭귄도 펭귄이다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있죠. 헐수나 순이나 영이 중 적어도 한 명이 최씨이다 라는 표현. 근데 적어도 한 명이라는 표현과 뭐가 존재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거의 의미상으로 이제 동일한 뜻이거든요. 이제 좀 형식화 같은 걸 해보시면. 그러니까 영희, 철수, 승락 중 최씨인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거의 같은 뜻인데요. 이런 표현으로 만약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는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희가 최씨이거나 철수가 최씨이거나 승락이가 최씨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을 번역할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나 같은 경우에는 베타적 선언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죠. 베타적 선언은 표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별로 뭐 중요하게 베타적 선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보통 이런 문장들 이렇게 번역을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포괄적 선언을 표준으로 볼 것이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베타적 선언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아무 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번역했던 거, 그리고 그 각 논리 연결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바라봤던 거고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면이라는 표현, 조건문이라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듣고 있는 어떤 수업 같은 데서도 이런 표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표현들도 다 조건문으로 번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뭐뭐일 때라고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A면 B이다, B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A일 때 B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뜻도 동일하고요. 근데 A일 때만 B이다 라고 적는다면 이 두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하실 수가 있는데, A일 때만 B이다 이거는 절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A면 B다, A일 때 B나는 A가 참이 되는 조건이 B가 참이 되게 하는 조건의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로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장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된다. B면 A다 라고 번역이 되고, A가 참이 되는 조건 자체가 B가 참이 되기 위한 그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글자 하나만 여기 들어갔을 때 완전 조건문을 이해하는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거의 1시간 동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번역을 한다든가 진리표를 그린다든가 이런 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가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중간고사도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공식
공식처럼 좀 말씀드리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공식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이게 이 뜻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 영상을 다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한번 외워 보세요. 한번 외워 보시고, 일상 언어 문장에 일 때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직 A일 때만 B다라고 한다면 그냥 B면 A다 로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로 그냥 공식처럼 한번 외우시고, 이 공식처럼 외운 거를 기반으로 이제 문제 푸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때 오직 그때만이라고 하는 거, 요 표현인데,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일때라는 표현, 그리고 여기에 많이 붙을 때 어떤 문제가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깝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A이면 B다 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요거를 이제 번역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이 문장과 이제 동일하게 뜻이 같은 걸로 쓸 수 있는 게 A일 때 B다 라고 하는 겁니다. A일 때 B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A면 B다 문장인데, 당신이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을 때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라고 하는 문장. 일대로 바꾸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만자가 붙는다, A 일 때만 B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같은 뜻으로 여겨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신이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만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면은 너는 그 상황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즐겨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약간 자세하게 들으시는 분은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만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넌 그 상황을 즐길 수 없을 때만 피할 수 없을 때만 즐겨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만자 하나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보통 이 때만이라는 요 일때만이라는 표현 앞에는 오직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오직 A일 때만 B다. 모든 문장을 다 집어넣는다면 이런 거죠. 오직 A일 때만 B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당신이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즐길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옆에 있는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오직 가수만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은 가수가 아닌 사람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의미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펭수만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펭수가 아닌 대상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먼저 한번 보시면 오직 A일 때만 B다 이 말은 만약에 B가 아니라면 나는 B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런 문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우 규칙 한번 배웠었죠. A면 B다라는 문장은 not B면 not A다 라는 요 문장과 뜻이 같다 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같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문장의 대우 문장 한번 해보시면 not B면 not A다 라고 하실 수가 있고, 조건문 의미만 보는 겁니다. 이게 해석을 하고 막 그런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 그러니까 요 문장과 동치인 문장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낱낱이라고 있는 거는 낱낱비는 사실상 비와 이제 동치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낱낱을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A일 때만 B다라고 하는 거는 B면 A다로 번역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X일 때만 Y다라고 하는 거는 펭수가 만 18세 이상일 때만 펭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때만이니까. 그러면 펭수가 만 18세가 이상이 아니라면 펭수는 투표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될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번 번역을 생각해 보시면
오직 x일 때만 y라고 하는 거는 x가 거짓이면 y는 거짓이다.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죠. 대우규칙 쓰시면 낱낱 y이면 낱낱 x가 되는 거니까 y면 x이다. 와 동치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하시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보죠. 지금 옆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A일 때 B라는 말과 A이면 B, 제일 첫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A면 B, A일 때 B는 전부 다 동치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A일 때만 B, 이것과 동치는 B이면 A이고요. 그리고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거는 오직 A일 때만 B와도 동치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오직 A일 때 B,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일 때만 이거 하나를 썼다는 거는 앞에 오직이 생략이 된 경우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직 A일 때만 B, 이거는 뭐 센텐스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오직 A일 때 B다 라고 적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이라는 걸 빼먹은 케이스죠. 이런 것도 이제 B면 A로 이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하나 한 글자가 빠지는 것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그런 문장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법학 지문 같은 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컴마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판례가 이제 뒤바뀌는 그런 케이스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런 만자 하나 들어가가지고 완전 그 방향이 바뀌는 요런 케이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차이, 이면과 일대, 이거 동일하고, 일대 많이 되면 방향이 완전 바뀌고 번역어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직 x일 때만 y라고 하는 거는 y면 x로 보시면 되겠고, 이곳에 산소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이곳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을 알 수 있잖아요. A일 때 B를 알 수가 있고요. A일 때만 B를 알 수 있죠. 번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A면 B다로 번역을 하고 이건 B면 A다로 번역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A일 때 B이고 A일 때만 B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A이면 B이고 그리고 B면 A다가 돼서 이거를 뭐 동치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쌍조건문은 제대로 말씀은 안 드렸을 텐데 조건문의 방향이 A로부터 B로 가는 요 방향과 B로부터 A로 가는 요 방향 둘 다 이제 참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쌍조건문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만 알려주시고, 아직은 연습 문제에 제가 이 쌍조건문 쓰는 거를 넣지는 않았거든요. 넣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공무원 문제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있으면은 번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넣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상조건문도 자주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A일 때 B다와 A일 때만 B다, 요게 이제 섞이는 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If A then B와 only if A then B, 뭐 요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보통 뭐 only if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A only, 뭐 요런 식으로 많이 쓰죠. 요런 식으로 좀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럼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 표현을 보통 if and only if라고 해가지고 only if라는 표현으로, 이게 쌍조건문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요게 쌍조건문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정의를 제시할 때나 그럴 때 뭐 학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줄였을 때도 IFF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번역어를 보시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번역어를 좀 못 찾았었는데, 그래도 순회보안계획 책이라는 데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추론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서 제시한 번역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일대 오직 그때만, 이런 표현이거든요. 좀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 A일 때 오직 그때만 B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A일 때 B, 일때라는 표현이죠. A일 때 B라는 표현 여기에 있는 거고요. and라는 게 좀 생략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때만 B라고 하는 거는, 이때 그때라고 하는 거는 B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직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거. 오직 A일 때만 B. A일 때 B라는 표현과 A일 때만 B, 오직 A일 때만 B라고 하는 게 이제 섞여가지고 1대 오직 그때만 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 쌍조건문으로 번역이 될 것이고, 이 쌍조건문 번역에 대한 시험 문제는 연습 문제 제가 내지는 않았잖아요. 혹시 뭐 나온다, 거의 나오진 않을 텐데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시든가, 아니면은 요 두 가지 다 정답이 되는 거니까 의문스러우시면 그때그때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대 오직 그때만, 1대 오직 그때만이라는 거는 A일 때 B와 A일 때만 B가 섞여 있는 그런 문장이고, 이 말은 쌍조건문 A와 B의 이렇게 쌍조건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표 한번 그려보셔도 A면 B이다는 X이면 B이다는 X이면 Y다는 X가 참이면서 Y가 거짓인 케이스만 거짓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가 참이면서 X가 거짓인 케이스만 거짓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연원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렇게 묶어 놓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여기가 이제 거짓이 되고 남은 건 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일 때 오직 그때만이라는 표현의 진리표는 X와 Y의 진리값이 참으로 완전히 이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을 때 오직 그때만 그 생명체는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번역을 하는 거 그대로 한번 사용한다면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다면 이면 문장이죠. 그 생명체는 심장을 갖고 있고 이고로 연결이 되고, 그 생명체가 심장을 갖고 있다면 반대 문장이죠. 반대 문장에 대해서 이제 조건문이고 그 생명체는 허파를 갖고 있다 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거는 부정어를 써가지고 넣은 거니까,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다는 것이 거짓일 때 오직 그때만 그 생명체가 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일대 오직 그때만을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약간 형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볼 때는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죠.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 생명체가 심장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한번 번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문장으로 바꾸되 때만 이면을 바꾸라. 이거나 뭐가 거짓이다나 이거 뭐가 거짓이다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 이거나 뭐가 거짓이다, 이거 뭐가 거짓이다 이런 것도 공식표 제가 요약을 내가지고 표를 하나 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찍어 와도 된다. 오픈북에서 좀 허용되는 그 문서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거는 뽑아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런 규칙들 무조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쓰는 걸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제가 이런 공식 표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 드릴게요. 인터넷에도 올려둘 테니까 시험 때는 연습 문제 세트는 가져오지 마시고요. 연습 문제나 협동수업 그런 문제 가져오지 마시고, 이런 공식 적힌 요 표 있잖아요. 요거만 이제 허용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수업 시간에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을 때만 나는 졸부가 되고 싶다. 이거는 뭐뭐 할 때만을 이면 문장으로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전체 한글을 적어 주시는 게 맞는데, 우선 번역을 한번 해보면요. A를 우리나라가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not A가 될 거고요. 오직 not A일 때만 B 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번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not A이면 not B이다 라는 게 될 것이고, 이거는 그냥 A면 not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굳이 뭐 이거나 뭐가 거짓이다 이거 뭐가 거짓이다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적을 문장은 우리나라가 공정하다면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문장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장을 여기에 답으로 A와 B에 그런 문장을 넣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번역 한번 해볼까요?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내가 똑똑할 때만 일 때만 나는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는 풍요롭다 라고 하는 거는 번역을 해보시면은 오직 뭐뭐일 때만이니까 요거는 이면 문장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not A and B 이면 C and B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위와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 뭐 드모그라 규칙이죠. 요거 쓰라고 하는 거 부정어 들어가면서 5월 문장이 되는 거니까 not A or not B 이면 부정어 있어야 되고요. not C or not B 이다 라는 방식으로 여기 이 부분 이런 방식으로 요거 위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4번의 답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그대로 뭐 한국어로 이렇게 적는 게 맞겠죠. 한국어로 적으시면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거나 내가 똑똑하지 않다면 나는 잘 살 수 없거나 우리나라는 풍요롭지 않다 라는 걸로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B가 아니라 이거는 D가 돼야 되겠죠. C or D, C or D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4번은 요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게 또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중간고사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국어로 적어야겠죠. 단순히 이제 번역을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번역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요거를 좀 적어 주시는 게 올바른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가 모두 참이라고 여길 때 아래 주어진 문장들이 참이면 참을 쓰고 거짓이면 거를 쓰라 라고 나오는 거네요. 좀 문장 수정이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슬라이드에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번역 먼저 해볼까요? 오직 내가 졸부가 되고 싶을 때만 내가 졸부가 되고 싶다를 A로 보시고 나는 부지런하다를 B로 보시면 나대이면 납비다가 의 문장으로 이제 번역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A를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 나대이로 보시고요. 나는 부지런하다 B로 보시고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를 나치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졸부가 되고 싶다. 내가 졸부가 되고 싶다는 C겠네요. 나는 부지런하다는 B고 근데 때만이니까 부정어 이렇게 나치이면 낫비다가 번역어가 될 거고요. 나치는 참이네요. 참인데 B는 거짓이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요 문장은 이제 거짓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짓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거나 나대이거나 내가 똑똑하다는 문장은 위에 없네요. 없으니까 똑똑하지 않을 때만 나는 졸부가 되고 싶거나 나는 졸부가 되고 싶다 C이거나 부지런하지 않다 thatB다 라고 하는데 오직 뭐뭐일 때만 이라는 문장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드모르간 규칙 써가지고 안에 넣으시면은 A이고 D면 굳이 뭐 드모르간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B 뭐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D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A는 거짓이네요. A가 거짓이니까 요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요 문장인데 번역을 하시면 요 문장인데 이제 드모르간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문장을 이제 얻었다라고 한다면 A and D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죠. 근데 not A가 참이기 때문에 A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볼 것도 없이 정건이 거짓이면 전체 문장이 다 참이죠. 그래서 조건문의 정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또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달리 쓰기 규칙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 이거나 바꿈 이런 거 말고 앞쪽에 드모르간 규칙이라고 했는데 이면 이거나 거짓이다 라고 뭐 문제는 적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제 슬라이드에 수정이 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수정을 바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간 규칙은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달리쓰기 규칙에 대한 표 있잖아요. 이런 표도 외우실 필요 없이 제가 뽑아서 시험 시간에는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옆에 기호로 실제 여기 이거나 이런 표현 말고 기호로 좀 적는 것도 좀 고려를 해놓고 한번 표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암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자주 틀리는 공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이고
y이면 g이다 라고 하는 것과 x이면 y면 g이다. 요거 둘 다 이제 뜻이 같은 거거든요. 여기 x and y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건문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배운 공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x이고 y면 g다 라고 하는 거를 우선 하나씩 해볼까요? 밑에서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 번역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면, 이거는 조건문으로 g잖아요. 요거를 이거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x, y가 되고, 요거는 이거나 g, 요런 식이 되거든요. 이거나 문장이니까요. 조건문 앞쪽이 바뀌는 것이고, 그럼 드모르간 규칙 써가지고 넣으면서 5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바꿔보시면 not x or not y, 그래서 이게 5월로 g, 요런 식이 될 거고요. 요렇게 딱 되면은 전부 다 5월이잖아요. 5월 문장이니까 요렇게 이제 괄호를 따로 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묶어가지고 중간 부분 요 가로를 이제 좀 지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묶어준다고 하면은 5월 문장 같은 경우에는 not x or g 같은 경우에는 x이면 g,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또 번역을 한번 해주시면 x이면 y면 g다 라고 이제 공식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게 이제 동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동치 문장을 그냥 규칙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자연 연역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실제로 이제 그 논리학 영역에서 쓰고 있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울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찾아보니까 좀 동치인 것 같더라라고 해서 좀 유명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동치 문장 찾는 데 쓰는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거나 저렇다면을 이미 얻은 달리쓰기 규칙을 써서 밝혀 보이고자 한다. 각 단계에 쓰인 달리쓰기 규칙 이름을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동치에 사용되는 규칙 쓰는 거죠. 요런 거 쓰는 거는 시험에는 그렇게 내지 않을 겁니다. 요건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시면, x이거나 y면 g이다 해서 5월 문장을 이제 바꾸는 거죠. 5월 문장을 이거나 문장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면 이거나 바꿈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x가 거짓이고 y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드모르간 규칙이고요. 그리고 x가 거짓이고 y, 그리고 3번은 이제 이거나에 관한 분배 규칙 같은 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배 규칙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가 거짓이거나 y이고 y가 거짓이거나 g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면 이거나 바꿈, 뭐 다시 그런 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같은 경우가 좀, 이 문장들 같은 경우가 자주 좀 헷갈리고 많이 틀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 문장과 요 문장, 요 두 문장이 이제 동치라는 거죠. 이것과 이게 동치다 라고 하는 건데, 자주 틀리는 이유가 이제 5월 문장이잖아요. 여기 안쪽은 5월인데 동치 문장으로 보면 이제 and 문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이로 사람들이 많이 틀리더라.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단골 문제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동치 문장 찾으라라고 하면은 이 두 문장은 동치인가 이런 거 묻는 문장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게 5월인데 end면은 요거는 절대 동치가 아니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공식표 꼭 보시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시험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푸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각 문장을 문장논리 언어로 번역 후 뜻이 같은 두 문장을 찾으시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실제 리트 시험에 2009년도에 나왔던 거 해본 거거든요. 2분 안에 1번과 이제 뜻이 같은 거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영상 한번 딱 멈추시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뭐 주어가 좀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겠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될 거고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문장.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더라도,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있더라도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있더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된다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그것과 상관없이라는 걸로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슬픔을 나눌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뭔가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열심히 이 수업을 들으셨다 라고 생각을, 그런 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답이 몇 개가 이미 좀 보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문장과 이제 같은 뜻이 있는 거, 한번 1번과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6번이죠. 공식으로 바로 앞에서 했던 거니까 요런 거 1번과 6번이 이제 같은 것이고, 다른 거는, 다른 문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뜻을 따로 뭐 찾기는, 5번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고, 2번도 안 되겠고, 3번도 힘들 것 같고, 4번도 AND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3번도 대우규칙 이렇게 쓰면 모르겠는데 이게 AND가 된다. 3번도 이게 AND면은 충분히 같은 뜻일 텐데 5월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1번은 이제 6번밖에 없다.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잘 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시험이나 뭐 이런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 수업에서 쓰고 있는 거 좀 번역을 해서 보시면은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 게 많으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먼저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A라는 문장은 B의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A라는 문장 자체가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게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제,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A라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게 B라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통 충분 조건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 조건도 비슷하고요. 네, 충분 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강에 뛰어든다면 내 옷은 흠뻑 젖는다라는 이런 문장을 볼 때, 내가 강에 뛰어든다는 그 조건은, 뛰어드는 그 사실 그 자체는 충분히 넉넉히 내 옷을 흠뻑 적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강에 뛰어드는 것은 내 옷을 흠뻑 적게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보시면, 내가 강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요 문장 있죠. 정건에 해당하는 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은 뭘까요? 실제로 내가 강에 뛰어드는 그 사실이 그걸 참이게 만드는 조건이겠죠. 그런 이 문장을 이제 참이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은, 그 조건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내 옷은 무조건 흠뻑 젖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에 뛰어드는 것이 내 옷을 흠뻑 젖게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있죠. X는 Y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X이면 Y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X이면 Y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X가 참이 되기 위한 그 Y가 X를 참이게 만드는 그 조건은 Y도 참이게 만드는데 이제 충분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또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X는 Y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하면 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필요 조건인데, 필요 조건은 영어에서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necessary라는 이 표현은 사실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필요하다 정도로 한다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아주 너무 좀 거칠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는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필수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이 전혀 없다면 절대 어떤 특정 문장이 참이게
특정 문장을 참이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생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곳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산소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산소이다. 이곳에 산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이곳에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말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 이곳에 산소가 있다를 A로 보시면 나시죠. 없다면 이면이니까 조건문 해주시고요. 생존할 수 있다를 B로 하시면 부정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B면 A다로 이제 번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가 거짓이면 Y는 거짓이다.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이 나오면 A는 B가 참여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좀 반대로 적어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적어놨다는 게 Y와 X를 보통 X가 참이면 Y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Y가 먼저 왔다는 뜻이지 이 공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A는 B를 참이게 만드는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not A는 not B를 참이게 만드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적혀 있다 라고 한다면 A는 B를 참이게 만드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B는 A를 참이게 만드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차이가 지금은 하나하나씩 보니까 그렇게 안 헷갈리시는데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거 잘 아는 사람도 저도 뭐 막 헷갈리니까 이런 거 하나씩 의미상으로 따져서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다 섞인 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 다각형이 세 변을 가질 때 그 다각형은 세 꼭지점을 갖는다. 뭐뭐일 때가 하나 있는 거죠. 뭐뭐일 때. 그래서 A면 B다가 되는 거고 오직 그때만 오직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건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다각형이 세 변을 가지는 것은 그 다각형이 세 꼭지점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X이면 Y이고 X가 거짓이면 Y도 거짓이다. 이런 걸로 보시면 X이면 Y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X는 Y가 참이 되기 위한 이다 라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X가 거짓이면 Y도 거짓이다 라는 문장은 X는 Y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다 합친 것을 우리는 X는 Y가 참여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이 또 요 표현이고 요 표현은 일대 오직 그때만 표현과 이제 동일하다 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과 일대 오직 그때만은 진리표 상으로는 거의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라가 투표할 수 있기 위해 그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다라가 성인이 되는 것은 요거는 이면으로 바꾸겠습니다. 다라가 투표를 한다면 성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A면 B 문장이니까 A를 참이게 만드는 그 조건이 B를 참이게 만드는데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다라가 성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는 not A다와 동치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성인이 된다는 게 B였죠. B라는 거는 투표를 할 수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생물 개체에 허파가 있을 때 오직 그때만 개체는 붉은 피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필요 충분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네요. 번역을 하실 때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일때만, 오직 뭐뭐일 때만, 그리고 이면, 과 같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꼬아 가지고 한꺼번에 쓰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나하나씩은 쉬운데 섞이면 어려우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고사 준비 잘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